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단도 늘 챙겼던 40대 언니. 건강에 누구보다 자신 있었던 그녀가 어느 날 갑자기 대변 주머니를 차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분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왜냐하면 언니는 병원에 가기 전까지 본인의 상태가 대장암일 거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장암은 한국인 암 사망률 3위, 그리고 40대에서 60대의 중년층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암입니다. 더 무서운 건 아무런 증상도 없이 진행되는 무증상 대장암이 늘고 있다는 사실이죠. 특히 중년층은 바쁜 일상과 건강에 대한 방심으로 초기 증상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제부터 한 여성의 실제 사례를 통해 대장암의 증상, 위험 요인, 잘못된 생활 습관과 식단, 치료법과 수술 이후의 삶까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족, 부모님,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키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언니는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던 40대 여성이었습니다. 건강을 누구보다 중요하게 생각했고 식단 조절, 운동, 금연까지 철저하게 실천하던 사람이었죠. 그녀는 매일 아침 조깅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가공식품은 거의 먹지 않았으며 심지어 건강보조제까지 꼼꼼히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부터인가 복부 불쾌감과 가벼운 복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생리통인가 싶었고 조금 지나자 과민성 대장증후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병원 방문은 계속 미뤄졌습니다. 그러나 통증은 점점 자주 찾아왔고 변기에 붉은 피가 섞여 나오는 날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치질일 거야. 운동을 심하게 해서 그렇겠지. 하지만 그건 괜찮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친구의 권유로 병원을 찾았고 대장 내시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대장암 2비에서 3억이 판정을 받았습니다. 암은 이미 장의 벽을 넘어 림프절까지 퍼지고 있었고 즉시 항암 치료와 수술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치료 과정 중 그녀는 일시적으로 콜로스토미백, 즉 인공항문 대변 주머니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운동을 하면서도 아플 일이 없다고 생각했던 나 자신이 얼마나 무모했는지 알게 됐어요. 이 주머니를 차고 있는 동안 내 몸이 더 이상 완전하지 않다고 느껴졌지만 이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였어요. 그녀는 암을 극복한 후 자신이 겪은 일을 블로그와 SNS에 공유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증상이 애매해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건강은 늘 준비된 사람에게만 기회를 줍니다. 대장암은 대장의 점막에서 시작되는 악성 종양으로 주로 결장과 직장 부위에서 발생합니다. 대장은 소장에서 이어지는 소화기관으로 우리 몸의 노폐물을 저장하고 배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장암은 암세포가 점막층에서 시작해 점점 장의 근육층, 외막을 지나 인접 장기로 전이되며 진행됩니다. 주로 결장 말단부 또는 직장에서 많이 발생하며 암의 위치에 따라 치료법이나 생존율에도 차이가 납니다. 대장암의 병기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영기에는 점막에만 암세포가 국한됩니다. 내시경 절제술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1기에는 암세포가 점막을 넘었지만 림프절 전이는 없는 상태예요. 2기에는 암이 장 벽을 뚫고 인접 조직으로 침범하나 림프절 전이는 없어요. 3기에는 암이 림프절까지 퍼진 상태로 수술과 항암치료 병행이 필요해요. 4기에는 암이 간, 폐 등 다른 장기로 전이된 상태이며 치료가 복합적이며 생존율이 낮아요. 대장암은 진행 속도가 비교적 느려 조기에 발견하면 90% 이상 완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2기에서 3기 이상에서야 진단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조기 검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장암의 초기 증상은 매우 모호하고 다른 장 질환들과 혼동되기 쉽습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증상들입니다. 혈변, 변에 선홍색 또는 검붉은 피가 섞여 나옵니다. 치질과 가장 많이 혼동돼요. 복부 불편감, 복통, 팽만감, 잦은 방귀, 소화불량 등이 나타나기도 해요. 변 습관의 변화, 변비와 설사가 번갈아 나타나는데요. 하루에 2번 이상 배변을 하거나 반대로 2-3일 이상 변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해요. 체중 감소, 식욕은 정상인데 체중이 빠지는 경우 암에 의한 대사 이상을 의심해야 해요. 만성 피로감, 충분히 잠을 자도 피곤함이 가시지 않거나 배변 후 잔변간변을 본 후에도 남아있는 느낌이 지속되기도 한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무증상 대장암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종합검진센터나 기업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미 2기에서 3기 이상으로 진행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무증상 환자들의 공통점은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아라는 방심입니다. 그렇기에 특히 40대 이후 중장년층은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을 받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대장암은 조기 발견만 하면 극복할 수 있는 암입니다. 하지만 놓치면 너무도 빠르게 번집니다. 이 점을 절대 잊지 마세요. 대장암은 다양한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합니다. 단순히 유전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습관, 식사 방식, 스트레스까지 우리의 일상 속에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위험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가족력 대장암은 유전적인 경향이 강한 암 중 하나입니다. 부모, 형제, 자매, 자녀 중에 대장암 환자가 있다면 일반인보다 2에서 3배 이상 발생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50세 이전에 암을 진단받은 가족이 있다면 그 위험도는 더욱 올라갑니다. 이런 경우 40세 이전부터 검진을 시작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두 번째, 염증성 장 질환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 같은 만성 염증성 장 질환은 장 점막에 지속적인 자극을 주며 대장암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이런 질환이 있는 환자는 8에서 10년 이상 질환을 앓을 경우 대장암 선별 검사를 조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세 번째, 나이 대장암은 나이가 들수록 발생 위험이 증가합니다. 전체 환자의 약 90%가 50세 이상이며 60, 70대에서 가장 많이 진단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30에서 40대 환자도 늘고 있어 연령에 관계없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잘못된 식습관 붉은 고기와 가공육을 많이 섭취하고 식이섬유는 부족한 서구형 식습관은 대장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트랜스지방, 고지방 식품, 탄 음식 등을 자주 섭취하면 장내 발암물질 농도가 높아집니다. 다섯 번째, 흡연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장 점막에 악영향을 줍니다. 특히 장내 유해세균 증식과 장벽 손상에 직결되어 대장암뿐 아니라 식도암, 위암 등 다양한 소화기계 암과 연관이 깊습니다. 10년 이상 흡연한 경우 대장암 발생 위험이 1.5에서 2배까지 증가합니다. 여섯 번째, 음주 알코올은 간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독성 물질로 분해되며 이 물질은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소주, 위스키 등 도수가 높은 술을 자주 마시는 경우 위험도가 증가합니다. 일곱 번째, 운동 부족. 운동은 장 운동을 촉진시키고 배변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활동량이 적고 앉아서 지내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장내 독소가 오래 머무르게 되어 암세포 형성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덟 번째, 비만 복부 내장 지방이 많을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가 활발해지며 암세포 성장 환경이 조성됩니다. 특히 남성의 복부 비만은 대장암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면역체계를 약화시키고 자율신경계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장의 연동 운동을 저하시킵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수면 시간이 짧으면 멜라토닌 분비 저하로 항산화 능력이 떨어지고 그 결과 암세포의 성장 억제가 어려워집니다. 무엇을 먹느냐는 건강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대장암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음식들이 존재합니다. 다음은 대장 건강에 해롭다고 알려진 음식들입니다. 첫 번째, 가공육햄, 소시지, 베이컨, 육포 등은 질산염, 아질산염 등의 방부제가 첨가되어 있으며 이는 발암물질로 전환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두 번째, 붉은 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등의 적색육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장내 독성 물질이 증가하고 발암물질인 햄철이 장점막에 손상을 줍니다. 특히 구운 고기나 숯불의 직화로 구운 고기는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생성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 마가린, 버터, 크림, 인스턴트 라면, 과자, 튀김류 등은 장내 염증을 유발하고 대장세포에 산화 스트레스를 줍니다. 네 번째, 정제 탄수화물 및 고당류 흰쌀밥, 흰빵,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나 디저트는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며 인슐린 저항성과 지방 축적을 부추깁니다. 이로 인해 장내 유해균이 늘고 대장암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섬유질이 부족한 식단. 채소와 과일을 적게 먹는 사람들은 장 운동이 느려지고 대변이 장에 오래 머물며 독성 물질이 대장벽에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게 됩니다. 이는 장점막 손상과 암세포 돌연변이 유발 가능성을 높입니다. 여섯 번째, 과도한 커피 및 카페인 음료. 하루 4-5잔 이상 다량의 커피를 마시면
장 점막을 자극해 염증 반응이 촉진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마시는 커피는 위와 장의 부담이 큽니다. 7번째, 탄 음식 고기, 생선, 감자 등을 너무 바짝 굽거나 튀긴 음식에는 발암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나 벤조피렌이 생성됩니다. 이런 음식은 특히 대장 점막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을 평소에 많이 섭취하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식단을 점검해보고 가능한 줄이거나 건강한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생활 습관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정말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나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꼭 기억해두세요. 음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생활 습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장에 부담을 주는 생활 습관이 지속되면 건강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대장암 위험을 키우는 대표적인 생활 습관들입니다. 첫 번째,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 사무직, 종사자나 운전 직업군처럼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는 경우 장의 연동 운동이 저하되어 대변이 장에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이로 인해 독성 물질이 장 점막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염증을 유발해 암세포 발생 가능성을 높입니다. 가능하면 일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배변 참기. 변이 마려워도 일이나 외부 환경 때문에 참는 습관이 반복되면 장의 배변 리듬이 깨지고 독소가 체내에 흡수될 위험이 증가합니다. 특히 아침에 변을 참는 습관은 장 건강에 매우 나쁩니다. 세 번째, 수면 부족과 수면 리듬 불균형. 수면은 우리 몸이 회복하고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시간입니다. 특히 장은 밤에 재생이 활발히 일어나므로 수면의 질이 좋지 않거나 5시간 이하의 짧은 수면을 지속하면 장 점막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야식과 과식. 저녁 늦은 시간에 음식을 먹는 습관은 장에 휴식 시간을 주지 못하고 장내 세균 밸런스를 무너뜨립니다. 특히 자극적인 음식이나 육류 위주의 야식은 장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다섯 번째, 운동 부족. 장은 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걷기나 자전거 타기 등 유산소 운동은 장의 연동 운동을 자극하여 변비를 예방하고 장 점막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운동을 거의 하지 않으면 장의 움직임이 느려지고 독성 물질의 체류 시간이 길어집니다. 여섯 번째, 스트레스 관리 부족.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감정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장내 유익균을 감소시키고 장벽을 손상시켜 염증을 유발합니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장도 건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먹으면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다음은 연구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권장하는 음식들입니다. 첫 번째,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 식이섬유는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고 장내 노폐물의 배출을 도와줍니다. 특히 브로콜리, 양배추, 고구마, 당근, 단호박, 바나나, 사과, 키위 등이 좋습니다. 두 번째, 발효식품. 김치, 청국장, 된장, 요구르트, 캐피어 등은 장내 유익균의 균형을 잡아주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특히 청국장은 유산균 밀도가 매우 높아 대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고등어, 연어, 참치, 정어리 등은 항염 작용이 뛰어나며 대장암 발생률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2-3회 정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전곡류와 잡곡. 현미, 귀리, 보리, 퀴노아 등은 식이섬유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정제되지 않은 탄수화물이라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다섯 번째, 항산화 식품. 마늘, 양파, 블루베리, 녹차 등은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암세포 성장 억제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마늘은 알리신 성분이 항암 작용을 합니다. 여섯 번째, 견과류와 씨앗. 아몬드, 호두, 해바라기씨, 치아시드 등은 불포화 지방산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장내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입니다. 생활 습관은 바꾸기가 어렵지만 하나씩 실천한다면 확실히 건강이 달라집니다. 다음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대장암 예방 습관입니다. 첫 번째, 매일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 빠르게 걷기, 계단 오르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은 장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해주고 면역력도 높입니다. 두 번째, 규칙적인 배변 습관 유지. 아침 식사 후나 일정한 시간에 화장실을 가는 습관을 들이세요. 장은 일정한 리듬을 좋아합니다. 세 번째, 하루 1.5에서 2리터 수분 섭취. 수분이 부족하면 대변이 딱딱해져 장의 부담이 커집니다. 식사 사이마다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네 번째, 스트레스 관리. 일기를 쓰거나 산책, 명상, 음악 감상 등으로 스트레스를 조절하세요. 긍정적인 감정은 장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5번째, 정기적인 건강검진, 특히 50세 이상이거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1, 2년에 한 번 대장 내시경을 꼭 받으세요.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검진은 생명을 구합니다. 6번째, 금연, 절주 실천하기. 담배와 술은 모든 암의 기본 위험 요인입니다. 대장암 예방을 위해서라도 금연, 절주는 필수입니다. 7번째, 가족과 식사, 대화 나누기. 정신 건강이 육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가족과 함께 웃으며 식사하고 서로의 건강을 챙기는 문화가 대장암 예방의 시작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아주 사소한 습관이 장 건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작지만 확실한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곧 대장암 치료법과 수술 이후 회복 과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수술만이 방법일까요? 치료 후엔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대장암의 치료는 암의 병기 단계, 환자의 건강 상태, 암의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일반적인 치료법은 수술이지만 그 외에도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표적 치료 등이 병행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수술 즉 절제술. 대장암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법은 수술입니다. 암이 생긴 부위를 포함한 일정 길이의 대장을 잘라내고 남은 대장을 다시 연결합니다. 수술 방식은 개복 수술 또는 복강경 수술로 나뉘며 최근에는 로봇 수술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0에서 2기 대부분은 수술로 완치가 가능하고 3기는 수술 후 항암 치료를 병행, 4기는 경우에 따라 수술이 가능하고 보조 치료와 병행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항암 치료 즉 화학요법 암세포의 증식과 전이를 막기 위한 치료입니다. 특히 림프절의 전이가 확인된 3기 이상에서는 수술 후 항암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항암제는 정맥으로 주입하거나 정제로 복용하기도 합니다. 부작용으로는 탈모, 구토, 식욕 부진, 피로감, 면역력 저하 등이 있으며 환자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납니다. 세 번째, 방사선 치료 주로 직장암에서 사용됩니다. 수술 전에 암을 줄이거나 수술 후 남은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주로 항암 치료와 병행되며 직장의 위치상 방사선 치료가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표적 치료. 암세포의 특정 유전자나 단백질을 겨냥해 공격하는 치료법입니다. EGFR, VEGF 등의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항체 치료제가 대표적입니다. 부작용이 적고 효과적이지만 유전자 검사를 통해 적합한 환자에게만 적용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면역치료.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인식하고 공격할 수 있도록 돕는 치료입니다. 아직은 일부 대장암 환자에게만 적용되며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대장암의 치료는 단일 방법이 아니라 환자 개개인에게 맞춘 다학제 치료로 진행됩니다. 진단을 받았다면 반드시 종합병원에서 여러 전문가의 협진을 통해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수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 칼을 대지 않고 나을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하지만 대장암은 구조상 암이 자라면 장을 막거나 뚫고 나가 다른 장기로 퍼지기 때문에 수술이 거의 필수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술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수술적 방법도 일부 적용 가능합니다. 첫 번째, 연기에서 초기 1기 대장암의 경우 내시경, 절제술, 다른 말로 폴립 제거술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정기검진으로 조기 발견된 경우 입원 없이 내시경 시술만으로도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수술이 어려운 고령자 혹은 중증 질환자. 마취나 수술이 어려운 상태라면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또는 보존적 치료로 암 진행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세 번째, 완치 목적이 아닌 완화 목적 치료. 전이된 4기 환자의 경우 통증을 줄이거나 장폐색을 예방하기 위한 스텐트 삽입, 방사선 치료 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치료와 완치라는 관점에서 보면 대부분의 대장암은 수술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수술 이후 항암, 방사선 치료가 추가되더라도 생존율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장암 수술 후 가장 중요한 것은 회복과 재발 방지입니다. 암을 제거했다 하더라도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이 지속되면 언제든 재발 위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초기 회복기 즉 수술 후 1개월에서 3개월. 식사는 미음, 죽부터 시작해 천천히 일반식으로 회복합니다.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여 탈수를 예방합니다. 고섬유질 음식은 처음엔 피하고 위장 상태를 보며 천천히 섭취합니다. 배변 습관과 통증, 체중 변화를 일기처럼 기록합니다. 두 번째, 중기 회복기로 수술 후 3에서 6개월.
점차 활동량을 늘리고 가벼운 걷기부터 시작합니다. 고단백 저지방 식단으로 면역력을 회복합니다. 항암치료 병행 시 면역력 저하를 주의하고 감염 예방에 철저히 합니다. 세 번째, 장기관리 즉 수술 6개월 이후 정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하여 재발 여부를 확인합니다. 병원에서 실시하는 혈액검사, CT, 내시경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습니다. 금연, 절주, 규칙적인 운동을 생활화합니다. 가족력 있는 경우 가족도 함께 정기검진을 권유드립니다. 네 번째, 심리적 회복도 중요합니다. 많은 암 생존자들이 수술 후 우울감, 무력감, 불안 등을 겪습니다. 이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가족의 지지, 심리상담, 암 생존자 모임 등을 통해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대변 주머니 사용 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인공항문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관리법과 위생, 음식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간호사나 전문 상담사의 교육을 반드시 받는 것이 좋으며 꾸준한 관리와 자존감 회복이 중요합니다. 건강해 보였던 사람, 운동을 열심히 하던 사람, 젊은 사람도 대장암 진단을 받습니다. 나는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은 이제 위험합니다. 특히 40대에서 60대 중년층은 대장암 발병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입니다. 그리고 흡연, 음주, 운동 부족, 가공육 위주, 식단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습관들이 대장암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대장암은 조기 발견 시 생존율이 90%에 달하는 암입니다. 지금 바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세요.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무증상이기 때문에 정기검진이 더 중요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면서 당신이나 당신의 부모님 혹은 친구가 떠오르셨나요? 그럼 지금 바로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건강 문제는 개인차가 있으니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